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성광밴드입니다. 성광밴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기업인지, 어떤 사업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 이후에 성광밴드가 어떠한 성장성과 앞으로의 실적 방향성에 대해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성광밴드를 한다면 이 관이음새라고 하죠. 피팅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일단 불과 1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피팅을 생산하는 기업이 20개가 넘었었어요. 그런데 성광밴드와 같은 그런 용접용 피팅을 생산하는 기업이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5개 내외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70%가량의 피팅 기업들이 다 망한 거예요. 인수합병을 당하거나 파산한 겁니다. 그 중에 대한민국 기업이 성광밴드 그리고 태광이 있는 거고, 그 외에 이탈리아 기업이 2개 정도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중국 기업들이라던가 일본의 이제 소형 기업들 이 정도가 남아 있는데, 사실 글로벌적인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적인 기업을 친다면 전 세계적으로 4개 기업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2014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상 5개 이상의 그런 피팅 기업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3위, 4위, 5위 기업이 전부 망했습니다. 3위, 4위, 5위 기업이 전부 망하면서 결국 대한민국은 이제 용접용 피팅 기업은 성광밴드와 태광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피팅이 들어가는 것들 대부분 뭐 조선이라던가 혹은 해양 플랜트라던가 혹은 원유 시설 혹은 화학 플랜트라던가 조금 더 나아가서 암모니아와 수소 플랜트까지 이런 플랜트 같은 것들 혹은 조선같이 에너지와 관련된 그런 공정 설비 같은 것들에는 거의 대부분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피팅인 것이고, 그 중에서 뭐 이탈리아 기업들 혹은 태광, 성광밴드 간의 그런 제품들의 질이라던가 품질, 가격 경쟁력 이런 것들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좋아지면 다 같이 좋아지는 것이고, 좋지 않으면 다 같이 좋지 않은 그런 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전 세계적으로 독과점이 진행이 되었고요. 국내에서도 2개 기업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EPC 쪽들 혹은 글로벌 석화 플랜트, 조선, 해양 플랜트 이쪽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함께 좋아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시대의 흐름이라던가 혹은 인프라 투자에 대한 그런 방향성 이런 것들을 먼저 파악하게 된다면 사실 투자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그런 섹터 중에 하나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글로벌 석화 플랜트 EPC에 대한 투자가 재개되고 있어요. 실제로 대한민국도 이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EPC 기업이죠. 삼성 엔지니어링의 그런 주가만 보더라도 상당히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저 같은 경우도 투자를 진행했었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는 성광밴드까지, 그러니까 성광밴드라던가 혹은 태광 이런 기업들에도 그 온기가 점차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고, 태광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에도 엮이면서 조금 더 성광밴드보다는 강력한 모습을 보였죠. 왜냐하면 태광의 자회사 중에 하나가 2차 전지, 이제 소모품 그런 부품 쪽에 이제 장비 부품 쪽에 있는 그런 기업이죠. 따라서 성광밴드는 퓨어해요. 그러니까 이런 피팅이 90% 이상의 매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심플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제 막 다시금 그 온기가 오늘에서야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사실 LNG 수출입 플랜트, 수출입 그런 프로젝트가 상당히 빠르게 빠르게 이제 증가하고 있죠. 증설이 되고 있죠. 실제로 유럽 같은 경우도 사실 원래 있었던 LNG 수출입 플랜트보다 10배 이상의 LNG 플랜트가 이제 건설이 되고 있는 것이고, 미국 같은 경우도 원래는 거의 대부분이 내수로만 이제 LNG가 쓰였었지만 이제는 러시아의 파이프라인이 막히게 되면서 수출에 필요한 그런 수출 플랜트를 짓게 됨으로써 사실 원래 있던 것만큼의 그런 플랜트를 짓게 됨으로써 역시나 빅사이클을 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이제 한국 같은 경우도 조선 쪽에서 워낙에 좀 호실적이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이 성광밴드가 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 혹은 모든 산업 구조가 동시다발적으로 턴어라운드가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문제는 이 턴어라운드가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혹은 기존의 뭐 3년에서 5년 정도의 그런 사이클보다 훨씬 더 긴 사이클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특히나 또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만 하더라도 이 네옹시티를 필두로 한 그런 플랜트라던가 혹은 수소 혹은
이런 파이프 관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대략 최소 10년 이상의 그런 프로젝트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이고, 우크라이나 재건만 하더라도 혹은 이제 미국의 2천조 원 이상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중국의 2천조 원 이상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인도의 향후 30년 동안의 꾸준한 인프라 투자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사실 피팅에 대한 그런 산업 사이클 혹은 인프라 투자에 대한 산업 사이클이 기존의 5년이 아니라 기존의 3년에서 5년 사이클이 아니라 최소 10년 이상 가는 그런 사이클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선 같은 경우도 저는 10년 이상 갈 수 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그 중에서도 해상풍력 같은 경우도 10년 이상 갈 것이다. 그리고 피팅 같은 경우, 이런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도 10년 이상 갈 수 있는 사이클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피팅은 전통 에너지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화석연료 에너지뿐만 아니라 수소라던가 암모니아와 같은 친환경 플랜트에도 그대로 사용이 됩니다. 사실 이런 파이프 관이라고 하죠. LNG 파이프 관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이 LNG뿐만 아니라 수소 같은 경우도 충분히 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호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수소에 따른 수소의 그런 수출이라던가 혹은 수입에 대한 그런 증가세가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기존에 쓰였던 성광밴드의 그런 피팅이 고스란히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외에도 LNG라던가 원전도 역시나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이런 캐펙스가 증가한다는 점, 에너지 공급이 증가한다는 점, 수요가 꺾이지 않는다는 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매우 가파른 그리고 매우 기나긴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가와 연동되는 경향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유가가 오르든 말든 꺾이든 말든 그와 상관없이 꾸준히 수주 잔고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유가가 꺾인다고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에너지 플랜트에 대한 설비 투자, 유럽의 LNG에 대한 설비 투자, 이런 것들을 멈출 수가 없죠. 이미 에너지는 자급자족이 에너지 안보, 국가의 안보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 왔기 때문에, 에너지 유가가 꺾이든 말든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에 대한 계열화를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몇몇의 국가가 에너지를 책임지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각 국이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전력 에너지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수소나 혹은 암모니아로 전환시킴으로써 수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플랜트 설비를 만들기 위해선 결국 매우 장기간 동안 피팅이 상당히 많이 쓸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좀 노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성광밴드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더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북미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대략 한 30% 이상, 40% 이상의 북미에서 나오는 그런 비중이기 때문에, 사실 중동이라던가 혹은 이제 아시아 쪽에 치우쳐져 있는 태양보다는 북미 쪽이 훨씬 더 이제 인프라 투자가 가시화되어 있죠. 특히 이제 정책적으로 이미 법원 발의가 완료가 되고 통과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집행만 남은 이 시점에서 결국 북미 쪽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조금 더 키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보시면 북미의 그런 인프라 투자와 가장 관련된 기업이죠. 두산바켓은 원래 미국의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냥 좀 자주 이제 분석을 해드렸던 그런 기업이죠. 두산바켓 같은 경우도 이제 북미 쪽에서 이제 북미 치우쳐져 있는 이제 건설기계 장비 기업이라는 점에서 사실 건설 장비 쪽이 상당히 좀 주가가 좋은데, 그중에 두산바켓이 압도적인 그런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 것도, 그리고 미국의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턴어라운드를 보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기존에 강했던 것들이 어느 정도로 좀 약해지면서 2차 전지라던가 이런 성장 기업들, 성장주라고 불리는 것들에 대한 주가의 행보가 어느 정도 약화가 되면서, 이제는 턴어라운드 기업들 혹은 가치주라고 불리는 그런 기업들 혹은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의 그런 주가 행보가 그냥 강력해지고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이쪽에 이제 비중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사실 계좌 상태는 상당히 좋아요. 계좌 상태 상당히 좋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해외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국내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의 그런 시장의 방향성의 전환이 발생되고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성광밴드를 보면서 제가 항상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전방 산업이 한꺼번에 좋아지는 경향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영위하고 있는 산업이 뭐 건설이면 건설, 혹은 조선이면 조선, 해양 플랜트면 해양 플랜트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해양 플랜트가 좋아지면 조선이 좋아지고요. 플랜트가 좋아지면 에너지 쪽 캐파가 증설이 되기 때문에 이제 파이프 라인이라던가 혹은 이런 수출입 플랜트, 수출입 터미널 이런 쪽이 같이 좋아지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좋아지고 동시다발적으로 안 좋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기업인 만큼 이제 지금으로서는 동시다발적으로 좋아진다는 점에서 되게 수주 잔고가 이미 2008년도까지 8년도의 목전까지 오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이 정도까지의 그런 실적이 나올 수만 있다면 지금의 주가는 오를 폭이 꽤나 좀 남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번에 좀 그런 실적 발표가 있었죠.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얼마나 나왔느냐? 영업이익률이 미쳤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무려 20%를 상회했습니다. 참고로 2008년 이때에도 영업이익률이 20%를 넘어서는 적은 별로 없었어요. 그만큼 작년 4분기의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나왔다는 것. 올해 1분기도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하게 영업이익률이 또 더욱더 증가했다는 점을 봤을 때에도 만약에 이번 사이클이 지금 시작되면서 처음으로 피크아웃이 아니라 처음으로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찍히는 것이고 그리고 실적이 앞으로 더욱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면 지금의 주가는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주가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모든 사람이 좋아진다는 점, 특히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것을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독과점되어 있는 그런 산업 구조의 뭐랄까요, 헤리티지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살아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에도 저는 좀 주목할 부분이 분명히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광밴드에 대한 분석이었고 이런 산업 플랜트라던가 에너지 터미널, 수출의 터미널이라던가 혹은 조선 쪽에 대해서 해양 플랜트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좀 전체적으로 다 분석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모습,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돈이 됩니다. 필승!